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인도 IAIM 벵갈로르 대학교의 대학교의 맹현철 교수님. 네. 인도에 지금 어마어마한 음. 교육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IIM도 되게 좋은 학교죠. 그렇죠. 네. IIT가 있고 IIM이 있고 양대산맥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테크트리가 어떻게 되냐면 IIT는 이제 학부, 석사, 박사 다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IIM은 거의 대부분이 학부가 없어요. 대학원 중심으로만. 네네. 완전 그래서 경영대학원. 네네. IIT 나와서 아니면 공대 나와서 내가 뭐 관리자 트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 오는 거죠. 아, 그럼 IIT 학생들이 와요? 거기로 주로? 사실 IIT 학생 비중이 그리 높진 않아요. IIT 학생은 좋은데 취직했을 테니까. 그래서 완전히 탑 티어 말고 약간 아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똑똑한 학생들은 아주 똑똑합니까? 그렇죠. 아주 똑똑하죠. 바보 같은 질문한 거죠. 똑똑한 학생은 똑똑하지 그럼. 뭘 보면 똑똑합니까? 뭘 보면? 뭐. 일단은 시험 문제를 잘 풀죠. 그래요. 아니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네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진짜 기억나는 게 인도 사람들 너무 당당해 늘. 진짜 그게 특이하더라고. 너무 당당하고 특히 인도 영어는 진짜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조금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도 잘하고 근데 진짜 조금 당당하대. 익숙해지면 인도 영어가 더 잘 들려요. 그래요? 네. 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얘기는 좀 많이 들었으니까 네네. 그 밑에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럼 네네. 고등학교 네네.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 인도 고등학교 아이들. 학생들 같은 거 아까 치열한 경쟁이라고 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를 이렇게 따가지고 왔고요. 22년 6월 2일 건데 이제 뭐 자살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42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 40 뭐요? 42분에 한 명. 42분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요? 네네.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니까 어. 그 죽는 사람 숫자를 분으로 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자살률은 높아요. 너무 그런데요. 그래.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냐면 제가 아까 10학년 끝나고 11학년 끝나고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 있다, 전국 예. 단위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수능 같이.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신문에서 기사들이 이렇게 나가요. 어떻게 나갑니까? 네. 그 시험이 이름 시험 날짜가 뭐 정해졌다. 아.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날짜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시험 결과가 나왔고 누가 1등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요. 아. 중앙신문에. 우리도 네. 그래요. 그랬었죠. 우리도 1등 하면 네네.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거고.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거. 그 10학년 끝나고 한 번, 네, 그렇죠. 12학년 그렇죠. 끝나고 한 번. 네네. 수능 수석 인터뷰. 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적표를 교수 임명할 때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스러워서? 아니면 아니 내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내 수능 점수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박사과정 때까지는 이 네. 성적표를 의무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할지 말지는 평가자 마음이에요. 박사 과정을 하는데도 수능 시험 성적표를 받는다고요? 네, 네요. 받게 돼 있어요. 진짜. 이건 마치 승진 시험할 때 너 군대에서 총 몇 발 쐈어. 야, 진짜 너무한다.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예. 저희 학교에서 한국 분이 그 S사 직원 두 분이 저희 학교 입학해서 졸업을 했는데 네. S사? 삼성? 네. 예.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입학은 그러니까 하버드 MBA 입학 수준으로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학교 와. 수준은 저희가 많이 떨어지지만 경쟁이 치열해요. 네네. 네. 인도에서는 MBA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하버드 MBA를 갈 수 있는 시험 성적을 받은 사람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거든요. 예. 와. 네. 그분은 하버드 안 가고 왜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희 학교도 못 뽑고 있었는데 네. 이제 삼성에서 두 분을 선발했는데 이분들이 인도만 가게 돼 있었어요. 아. 근데 준비를 아주 잘해서 네. 근데 저희 학교에 부트 성적이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저희 학교에서 이 지원자들 고등학교 성적표를 안 낸다. 왜 안 내냐? 떨어뜨려야 되냐? 어떻게 되냐? 저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수능 점수 내라. 그 네. 삼성 직원들. 네. 아니 뭐그 내라면 내지 또 왜 안 냅니까? 근데 그분들은? 수능 점수 받는 게 쉽지 않을걸요? 지금? 그렇죠. 우린 제도적으로 한 번 하면 끝이죠. 뭐 왜냐면 대학 유시 네, 이후에는 끝이죠. 그 중에 한 분이 97학번이었고요. 아. 네.
다른 한 분이 이제 근데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는 못 받는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표란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정성 평가가 대부분인데 원하면 번역해 줄게. 근데 그걸로 너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래, 갖다 주면 뭐 쓸모나 네, 있겠니 네.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납득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고등학교 성적표 없이 입시를 보겠다. 네. 그래서 당연히 준비가 잘 된 분들이어서 붙었거든요. 예. 야. 그래서 그 당시 입학처장이 저희 마케팅 교수님이어서 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 중요한 성적표를 왜 평생 가지고 다니지 않냐? 야 진짜 사고 방식의 전환이군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일생일대 시험을 본 걸. 아니 근데 그건 그게 대학교 이름으로 이미 대충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 그렇지. 왜 두 개를 갖고 다니냐? 굳이. 그러니까 인도 같은 라는 거지. 경우는 지금 그 컬리지를 나와도 대졸 졸업장을 받거든요. 인도 네. 컬리지는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음. 근데 컬리지가 4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4만 개? 네. 네. 그러면 그 중에 상위 1%도 제대로 안 알려져 있을 거예요. 아 몰라요. 학교를 네. 들어도 모르겠어 우리가 잘. 워낙 네. 많으니까 어. 성적표 갖고 와봐. 아. 그러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런 말,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 이런 말 네, 쓰잖아요. 네, 네, 그게 네. 맞든 틀리든. 예. 근데 인도는 그걸 하려면 4만 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성적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입학처장한테 반대로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왜 평생 가지고 다니냐? 예. 그렇지. 그랬더니 청소년기에 이만한 성과가 어디 있냐? 나 진짜. 교수님이 할 만한 얘기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여러 마일스톤이 있는데 네. 청소년기의 최고의 마일스톤은 10학년 성적과 12학년 성적이다. 아니 그게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좋아요. 아니 효율적으로 뽑고 성적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계속 그게 더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이 없느냐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네. 신뢰도가 낮은 사회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 발달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평가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러면 대충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내신 성적표를 받아오라 그러면 학교랑 짬짬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근데 국가 시험은 그게 안 되잖아요. 딴 건 못 믿겠다는 그렇죠. 정서가 강한 거군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제가 한 2년차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드 파티 회사인데 네. A 대학에 저희 학교 졸업생이 지원을 했는데 예. 성적표랑 졸업 증명서를 냈는데 이게 정말 너희 학교에서 발행한 게 맞냐를 확인해주는 제3의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네. 신용 많이 속인다는 뜻이지. 네. 아.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이 학생이 당신 학교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확인해 달라. 네, 확인해주고 이 성적표가 맞는지 확인해달라. 아. 근데 요즘엔 그런 비즈니스가 없을 텐데 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불신이 심하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이 성적표만큼은 네네네. 믿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대로 뽑자. 안 대학 그러면 졸업장 가지고도 뭐 안 되고. 안 네. 되겠다. 네네. 그러니 뭐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신뢰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부작용이 많은 게 큰 문제죠. 그럼 웬만한 이제 선진국 사회에서는 대개는 면접. 네네. 근데 면접 때 물으면 거짓말 안 하겠지. 라고 믿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면접 연습 다 하고 다니고 네네. 우리 추천서 믿는데 우리나라 추천서는 거의 뭐 우리- 아빠 네트워크죠. 우리는요 무슨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면 절대 뭐 성적 어디서 상 받은 거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기술적으로 잘 쓰게 하는 학원이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학원에 그럼. 가면 또 그걸 써줘. 야, 뭐 모든 게 학원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구별이 어렵죠. 인도는 그걸로 구별한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좋은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공부도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네네. 대학이 어떻게 보면 취직이 최상단이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좋은 중학교로 가려고 하고 네네. 그렇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도도?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큰 원칙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공공에서 공급이 안 되면 민간으로 많이 돌리게 돼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의료와 교육이에요. 예. 그래서 의료도 가격에 따라서 병원이 천차만별이고요. 음. 교육도 공교육이 있는데 이 공교육은
정말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사교육이 가격에 따라서 너무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은 좋은 학교 가서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원 시장도 굉장히 커요. 학원 우리처럼 사교육이 발달돼 있습니까? 네네. 우리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요건데요. 예. 요게 이제 학원 광고예요. 이게 학원 JEE 광고? 메인이라고 적었잖아요. 여기 보면 JEE 메인 적혀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JEE가 국립공과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에요. 예. 네. 요게 메인이 있고 공대본부사. 네, 메인에서 공부 성적이 좋으면 어드밴스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얘네들이 99.99%인 애들인 거예요. 이 학원에서 배출한. 아, 이 학원 배출이 네. 99%다. 네, 0.01%. 0.01%에 들어간 들어간 학생들.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네, 네. 학원 졸업생들. 네, 이 롤넘버가 이제 학생들 소원 보는 거죠. 와. 우리도 비슷한 게 있긴 있어, 있어요. 있어. 아파트에 보면 있어. 축 뭐 하고 어디 합격 이야. 누구 뭐 그런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우리랑 다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시 전형이 한 가지라는 거죠. 아, 한 가지 시험으로만. 네네. 그러니까 요 시험만 봐야 되니까 경쟁이 훨씬 치열하고 학원도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뭘 주로 시험 봅니까? 우리처럼 비슷합니까? 국영수? 네, 여기 이제 공대 시험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뭐 이렇게 수학 이런 데서 골라서 할 수 있고요. 예. 1, 2교시인데 1교시는 이제 전 과목 보통 다 보고 골고루 그다음에 2교시에 선택 과목으로 고르는데 보통 이제 과학을 고르겠죠. 이제 과학을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되죠. 여기 인도도 수학 성적이 결정적입니까? 우린 수학에 목숨 걸잖아요. 수학, 과학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학과 과학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아, 과학이. 네네. 와. 우리는 수학이 많이 중요하고 과학은 조금 덜 중요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비중이 이런 거 따지면. 예. 근데 여기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각 과목이 좀 비슷한 정도의 웨이트 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그건 좀 좋네요. 그렇기도 하고 인도에선 이렇게 안 하면 네. 폭동 날 것 같아. 왜요? 그냥 일률적으로 딱 시험 보고 나서 좀 억울한 친구 있어도 네. 뭉개야지. 어. 우리나라처럼 이제 내신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반영하고 뭐 자기소개서 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냥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불만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2020년 JEE 메인의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은 애들은 JEE 어드밴스를 볼 자격이 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커먼 랭크가 이제 일반 계열이고요. 네. 커트라인 90점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법적으로 제너럴,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로 일반인인데 집이 가난한 학생들. 커트라인이 별도 돼 있구나. 70점이에요. 별도로 돼 있네. 네. 아. 여기 이제 OBC라고 해서 이제 Other Backward Class라고 해서 이게 72점이고 네. 이게 지정 카스트, 이게 지정 부족이거든요. 커트라인 50점이 되고 39점이 되죠. 그러면 어떡하냐 저거. 저 커트라인은 넘어야지만 넘어야지 그 다음 다음 시험을 단계인 볼 JE 수 있고. 어드밴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80점 받고 떨어지고 네네. 누구는 40점 받고도 들어가고. 네네. 어.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보존 나와 있는 SC나 ST에 대한 그 우대 정책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시험이 나올 때마다 소셜 미디어를 보면 네. 그 인도 헌법의 아버지인 암베르카드를 저주하는 일들이 막 글들이 저주하는. 예. 아. 당신이 헌법에서 이런 사람들 대우해주라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아. 근데 이거는 인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트 차별이 예. 지금은 교육 결과의 차별로 바뀐 거예요. 100명을 뽑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우대해줘야 되는 네네.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해서 네네.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대충 인구별 이분들의 인구별 정도는 돼요. 더 많네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한 15% 전후 정도 비율이 될 텐데, 네. 근데 그만큼은 받아주게. 85는 일반에서 뽑고 네네. 15는 그렇게 뽑고. 네네. 근데 15라고 하는 비율은 그냥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가 필요하겠군요. 네네. 너는 40점 받고 들어가는지 80점 받고 들어가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걸 확인해 보겠다. 근데 사실 이제 지원할 때 혜택 받으려고 자기가 뭐 S인지 ST인지 지원 증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랑 대학교랑 하면 뭐 편차는 크게 나오겠네요. 예를 들면 당연히 그렇죠. 네네네. 내가 사장이라도 저 1번 대학 나왔대라고 네네. 하면 네. 야, 1번 대학의 85%인지 네네. 15%인지 모르겠으니까 수능 성적표 가져오라고 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네. 제가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이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필요하고 취직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네. 한다면 네.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없죠. 고등학교 때는 네. 좀 놀았어요. 네. 근데 좀 커서 정신 차렸어. 그래서 네. 우리는 뭔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로 게임셋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똑같구나. 도미구나. 도미.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똑같은 거죠. 와. 똑같아. 아, 그래서 똑같아. 수능 성적을 보지 않는 미국으로 가자. 네, 아예 뭐 뭐 영국도 영국으로 많이 가자. 가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른바 그 이제 학력고사로만 딱 자르던 거에서 벗어나서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다르게 뽑잖아요, 그죠? 예, 예, 절반 예. 이상 뽑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뽑힌 분들이 잘 섞여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돼야지. 네, 네, 네. 벌써부터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외를 시키잖아요. 과외를 시키면 이제 학교만 보고 안 뽑아요. 그 과외 선생님은 과외 선생님을 예. 좋은 학교 다니더라도 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확인해서 아.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다니는데 다른 방식으로 뽑힌 분들은 애를 못 가르쳐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은 포기했습니다 이러고. 아. 그런 물론 뭐 과외를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이건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졸업하고 나서 잘하는 역할을 하면 되지만 그러나 회사 들어가서도 야 얘는 왜 이런 학교 나왔다는데 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게 이런 아이들이 주로 저런 현상을 보이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거 갖고 오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도 무슨 대학 나왔는데 무슨 고등학교 나왔는지 네. 뭐 혹은 무슨 전형으로 선발됐는지 아, 네. 실제로 저기 요즘에 서울대 학생들이 단체 과 잠바를 맞출 때 고등학교까지 적고 이런 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잖아요. 아, 좀 물론 냉정한 현실이고 뭐 좋지 않은 거지만 리얼리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르치잖아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으로 뽑힌 분들은 따로 야 고등학교 공부 다시 좀 하자 미안하다 해서 한다니까요. 진짜 문제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래요? 그렇게 심해요? 밑에도? 거기서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네, 다행히. 네. 그건 왜 그래요? 그거 이상하네. 심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좋은 학교 그건 이상한데? 입학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홍콩에서 박사를 하다 보니까 예. 저희 애들이 홍콩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예.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홍콩은 네. 홍콩도 교육열이 장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인원이 뭐 한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예. 대충 절반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들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좋은 유치원에 가야지 좋은 초등학교를 가고 예. 좋은 초등학교를 가야지 좋은 중학교를 가고 이게 이어지거든요. 똑같네. 그럼 한국이네. 근데 한국이네. 인도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좀 비교적 쉽게 그건 왜 그래요?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학교 입시가 뭐 뺑뺑이에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중고등학교를 못 가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100%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고등학교 때 가면 그 인구의 뭐 50% 많게는 60% 정도만 가니까 네. 진정한 경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일부 선행학습 있을 거예요. 있겠죠. 있겠죠. 네네. 네. 어떻게 10학년에 다 승부를 봐? 그렇죠. 초등학교는 6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게 이제 이게 정말 복잡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 어떤 학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만 있고요. 예. 어떤 학교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있고요. 아. 어떤 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는 게 5년 정도 과정이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세컨더리가 시작이 돼요. 사교육은 그럼 보통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교육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8학년 입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8학년부터 얼추 네네. 조금 목에 찼을 때부터 시작하는 네네. 거네요. 네. 미리부터 하진 않고. 네네. 8학년. 그러니까 내신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아. 그 시험이 중요한 거죠. 믿을 수가 없지 내신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미리 내신할 필요가 없어요. 네. 내신 어떻게 믿어? 그러네. 그리고 그 8학년, 10학년 시험이 내신 시험인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보면. 내신을 알아서 공부하되 네네. 똑같은 시험지로 보자. 네네. 그러면 완전히 사교육이 판칠 것 같은데 그렇죠. 내신이 중요하지 않으면 네네. 전부 다 사교육만 네네, 하는 맞습니다.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인도는 사교육 시장이 잘 되겠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받는 스타트업이 교육업인 거죠.
교육 관련된 바로 이분이죠. 네. 사진 좀 PD님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누구예요? 이분이 이제 바이주 라빈드란이라는 분이고 바이주란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러닝 앱. 바이주 네네 바이주예요. 이게 인도에서 잘 나가는 네, 스타트업 교육업체입니까? 투자 받은 액으로는 인도 1위입니다. 와. 1위. 네. 뭐 어떻게 뭐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여기? 하는 앱이에요, 저 앱이? 뭐 좀 특별한 게.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뭘 했냐면 네. IIM에 입학하는 시험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학원 강사. 아, 근데 처음에 학원은 우리로 아니고 치면 EBS 강사쯤 되는 거네. 원래 동네에서 카페에서 친구들 가르쳐 주다가 예. 이게 잘 돼서 나중에는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예. 그걸 꽉 채워놓고 이제 아, 강의하다가 강사 일타 강사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갔다가 어. 근데 이 MBA 준비하는 시장보다는 인도의 손주님이구나. 맞죠. 어. 이게 대학 입시 시장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이제 그쪽으로 발을 돌린 거죠. 근데 저분은 강의는 잘하실 것 같은데. 강의 되게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앱은 강의를 뭐? 앱으로 만들어서 팔고. 네네. 아. 그리고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동영상 라이브로 보는데 인도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뭐 텍스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픽 뭐 게임처럼 이제 시험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조금 다른 제일 잘 나가는 업체도 사교육이다. 그럼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사교육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지. 효율성으로만 치면 사교육이 높긴 높겠죠. 네네. 게다가 시험도 단일 시험이라니까 네. 뭐. 그게 크죠 단위죠. 그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게 인도에서는 제가 궁금한 건 네. 이런 여러 가지 병폐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거나 네네네. 뭐 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요즘 인도 증시 보면 주가도 계속 높고 네네네. 중국을 결국 대체할 때는 인도밖에 없다. 하면서 굉장히 인도는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던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쟁의 문화 이게 좀 부작용이 있어도 우리가 살 길은 이거야. 네네. 우리는 더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인도의 지금 분위기라고 봐야 돼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강하게. 네. 강하게. 네네. 뭐 이렇게 좀 누가 자살하고 이런 거는 마이너한 문제야. 이게 우리의 경쟁력의 원천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희생, 그러니까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도도 이제 점점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작용에도 이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80년대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랬죠. 네네. 우리도 마땅치 않은 직업은 변변한 거 없고 네네. 회사도 변변한 거 없고 출세길은 고시공부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 똑똑한 젊은이들 뭐 10년씩 그렇게 고시공부하고 그랬던 거 하듯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랑 걸어왔던 길이 비슷하게 아닌 게 2020년에 예. 인도가 30여 년 만에 국가 교육 그 플랜을 크게 바꿔요. 예. 아직 정착이 완전히 된 건 아닌데 그 방향성은 좀 바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학년, 12학년 시험도 몇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평가도 다면 평가로 가겠다라고 음. 이때 큰 틀은 제시를 했는데 그럼 이제 또 공정성 시비가 나오겠죠. 네. 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한국에서 그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한국의 사례를 잘 살펴봐라.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십시오. 물론 마음에는 안 들 텐데.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런 인도의 이런 경쟁적인 문화로 소수를 뽑아요. 네. 그래서 IIT 같은 IIM이나 이런 훌륭한 대학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키워요. 그 학생들이 실제로 경쟁력이 진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아니 실제로 미국에 너무 인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CEO도 많고. 네네. 그러니까 진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순위를 매기는 것과 실제로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닌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에서 나오는 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가 정말 일을 잘한다. 예. 우리도 1%, 그러니까 뭐 우리는 좀 좋게 봅시다. 우리는 2%가 일을 잘한다. 예. 인도는 1%가 일을 잘한다. 그럼 일 잘하는 사람이 인도에도 많죠. 아, 같은 1%라도 네.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인도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인도 내에서도 그럼요. 잘하는 사람들이 또 네네. 해외로 진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홍콩 과기대에서 박사를 했는데 저 박사할 때 저희 마케팅에 정교수가 4분 있었거든요. 예. 4분 다 인도 분이에요. 와. 그럼 이제 인도가 그만큼 잘하기도 하지만 예. 인도에서 아주 잘해야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네네. 검증된 그렇죠. 검증된 인재들이 그럼요. 끊임없이 공급된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희 언더스탠딩 채널은 네. 30년, 40년, 50년 계속 유지될 겁니다. 음. 그러나 음. 지금 이런 진행자는 미래에는 없다. 아니, 저희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네, 네. 여러분은 100만 명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 경쟁에서 제일 잘해서 언더스탠딩을 진행하는 어. 이 프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제일 잘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하게 된 거지. 그러나 앞으로 이제 한 20년쯤 지났잖아요. 예. 그럼 한 3, 40만 명 태어난 분들 중에서 음. 제일 훌륭한 분을 언더스탠딩 진행자로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네. 프로 따라오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실 겁니다. 네, 이거는 네. 그분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 방금 말씀하셨던 와. 많은 모수에서 뽑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독 좀 더 해주세요. 이 프로 휴가 보내게. 네, 그러니까 이 프로가 진행할 때 예, 열심히 들어라. 열심히 보자. 뭐 천년만년 계속 이 프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네. 뭐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인도의 교육 시장을 쭉 보셨으니까 네. 여러 가지 느끼는 바도 있으실 거고. 네네. 인도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강성룡 교수님 오시거나 하여튼 오시면 인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네. 뭐 이상한 흥풍습도 있고 있지만 우리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 그 단계를 잘 거치고 교육열이 뛰어나고 하다 보면 선진국 가는 나라들도 꽤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또 야, 네가 인도에 안 살아봐서 그래. 이거는 뭐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인도는 300년 후에도 인도일 거야. 라는 분도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네네. 교수님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가 다른 예. 거는 이미지를 다 온라인에 검색했는데 이건 제가 손으로 만든 수작업 한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현재 발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인도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게 삶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느껴져요? 빠르게 변하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엔 A 지점이었는데 이제 B로 나가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발전 한계가 이렇게 있으면 예. 끝까지 가봤자 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한계를 밀어내는 힘이 저는 이제 혁신이고 R&D고 교육이고 이런 부분이 한계를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한계를 늘려야지 예. 발전을 하고 있는데 B 정도까지 갔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C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 이 한계를 뚫어내는 혁신이나 아니면 R&D나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교육이 미래 R&D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까지 인도의 R&D는 소수의 엘리트 IIT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게 트렌드였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사립 대학들이 좋은 성과들을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한계를 밀어내서 한계를 예. 넓힐 수가 있겠죠. 아하. 그러면 A에서 B가 아니라 C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열심히 교육하는 게 인도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교육이 바뀌어야 되죠. 교육은 바뀌어야 돼요.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맹 교수님이 지금 재산이 한 3억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네네. 3억을 한 나라에 투자해야 돼요. 네네. 인도에 한국, 미국, 인도 네네.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30년 후에 찾을 수 있어요. 기대값을 따지면 인도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도, 한국, 리스크도 미국 있지만 리스크도 네네네. 있지만 기대값만 따진다면 인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까- 가능성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교육열이 높지만 조금 더 바뀔 것 같은 분위기도 있다는 말씀처럼 네네네. 들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오늘 너무 문제점만 얘기해서 예. 이러다가 조만간 길 가다 인도인에게 피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인도 내에서도. 네네. 되게 우리나라가 밟아온 길하고 비슷한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네. 우리도 굉장히 경쟁적인 그래서 조금 더 뽑는 걸 다양화해 보자. 뭐 네네. 하자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어디나 그렇죠. 뭐 어디나 그렇죠. 전 강성윤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일정 기간의 권위주의가 필요하더라. 결과적으로 그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나쁘지만 일사불란하게 뭔가 한쪽으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 사는 효율적이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음. 그런데 인도는 너무 민주적이어서 이 권위주의 정부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인도는 매우 민주적이며 매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아하. 라고 하시길래 네. 참 무슨 어떡하나 뭐 그러고 있었어요. 네네. 아. 뭐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뭐 이렇게 모디 정권인데 네. 모디 정권이 사실 뭐 도덕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보다 모디 정권을 조금 더 신뢰하고 있어요. 실례로 2019년에 저희 학생들이 카이스트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하고 고대에 있는 국사과 교수님이 2시간짜리 특강을 했는데 예. 1시간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결론을 안 내고 예. 결론은 너희들이 내라라고 강의를 마쳤는데 저는 당연히 이교 씨의 마음이 이제 많이 갔죠. 예. 노동자들 예. 노동자의 자식으로서. 예.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1교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모디 총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숫자를 약속을 하고 발전 비전을 제대로 보여준 유일한 지도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거리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야, 그래요. 그럼, 인도는 하여튼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민주주의의 피로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권위주의에 대한 갈망도 생기고 그런 거겠죠. 야. 인도의 교육이라. 알겠습니다. 사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카레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한국에 오면 이런저런 카레 전문점도 있고 인도 음식점도 있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진짜 오리지널이거나 진짜에 진짜입니까? 가깝냐고요? 우선 카레라는 거는 인도 음식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인도 카레라고 알고 있는 거는 치킨 티카 마살라 또는 버터 커리 치킨입니다. 그게 커리 아닙니까? 커리의 한 종류고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이라기보다는 네. 비교적 근래에 와서 외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아 그래 인도에서도 전통 음식이 아니고. 네네. 예. 짜장면 같은 거보다 중국에는 없다는. 네, 뭐 그런 식이고요. 그게 영국에선 굉장히 발전을 했고 다시 인도에서도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치킨 커리를 먹으려면 그냥 그거 잘하는 집들은 꽤 많아요. 네, 강가라든지 뭐 강가? 이런 집. 네, 돈이 좀 많으면 강가 가시면 되고요. 네. 돈이 좀 없으면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모아서 강가 가라. 강가네. 돈 있으면 강가로 가고. 오뚜기는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거 교수님이 저희 인도에서 직접 가져오신. 이거 뭐예요? 과자예요? 네, 그 과자. 유제품으로 만든 디저트고요. 굉장히 많이 달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프로님이 갖고 계신 거는 이제 콩으로 만든 약간 짭짤한 과자고 맥주 이것도 안주로 과자예요? 좋아요. 과자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수입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유통기간이 조금 짧아요. 특별히 뭐 아주 맛있지 않겠으나 그래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어떤 맛인지 알아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궁금합니다. 찐덕찐덕하네. 네. 지금 먹으려고요? 드세요. 네. 네, 먹방으로. 어우. 맛있네. 연유를 들이부었습니다. 아주. 네. 저희 마무리하고 맹현철 교수님. 무슨 대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IIM IIM 난갈로레. 벵갈루루. 벵갈로르. 네, 맹현철 교수님. 네네. 인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광고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없이 하니까 좋으시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쉬어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